에, 그 다음 칙은 21칙인데요. 21칙은 지문의 연꽃과 연잎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한문은 지문이라는 스님 이름이에요. 이 지문 스님은 어떤 스님이냐 하면은 이 벽암록을 처음에 구상을 해서 이 화두를 모으고 송을 붙인 설두란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교재 벽암록은 그 앞에 있는 많은 그 앞에 있는 선사들의 좋은 사례들을 다 모아가지고 100개의 사례를 이렇게 선별했어요. 그래서 화두를 100개를 만들고 그 화두를 에다가 송을 붙이는 것이 이제 설두 스님이고, 그 후에 또 그 다음에 원호 극근이라는 분이 거기에다가 수시를 붙이고 또 많은 그 뭐 차거를 붙이고 평창을 붙이고 해서 벽암록이 완성됐다 그러잖아요. 그 벽암록은 두 사람에 의해서 설두 스님과 원호 극근에 의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또 여러분이 뒷날 그 잘 아는 우리 그 뒤에 가나선을 시작한 분은 바로 이 원어국근의 제자지요. 대종고라는 분은 이 벽암록을 완성한 사람, 이 바로 제자는 이렇게 화두에 이렇게 뭘 복잡하게 그냥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또 간명하게 또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임재의 가나선으로 우리나라는 그게 주류처럼 이렇게 내려왔다. 그런데 이 설두 스님의 스승이 바로 지문이에요. 지문 스님이에요. 지금 21칙 지문 스님은 이 책을 처음 발상을 하고 만든 설두 스님의 바로 직전 스님, 바로 스승이다. 그 스님에 관한 화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거기에 수시에 보면은 뭐 이런 게 있어요. 건법당 입종지 금상보하 탈롱각 탈롱두, 그 다음에 사각타 태평시절, 요 말이 중요한데, 앞에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법당을 세운다라는 말은 자기 어떤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거예요. 가르침의 근본을 딱 주장.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칼 마르크스, 레닌 이런 사람들이 뭐 만들잖아요. 어떤 기본적인 이데올로기를 딱 만들고 그 법당을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입종지라는 거는 그걸 말하자면 팔로워들을 결집하는 거예요. 그 신념을 결집해가 말하자면 사상의 결집자를 모여가지고 하나의 힘을 구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짓들이 다 뭐냐? 비단에다 꽃 더하는 거다. 즉 꾸몄는데 더 꾸미는 거다. 그러니까 이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게 떼거리 모여가지고 좀 미안한 얘기지만 종교가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종교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 자체의 종지를 낸 분들은 인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이지만, 그걸 따르려 가지고 전통으로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이미 세속적 권력의 모습을 띠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런 힘에 우리가 쉽게 이끌려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칙은 자기 스스로 입장에서 선택하고 만들고 내가 하고 내가 느끼는 것점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내 인생이 만들어지지, 따라가는 인생은 좋지 않은 인생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선불교의 가르침의 인생이라는 것은 자신이 발을 딛고 자신의 힘으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마음은 누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본분사라고 그러죠. 인생은 궁극적으로 자기 혼자의 문제예요. 자기 안의 문제고 나 혼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외부가 내 삶을 뒤틀거나 영향을 끼쳐서는 안 돼요. 본질적으로. 참고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해서 내가 선택해서
내 울림에서 내가 선택할 때는 귀중한 가르침이 되지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르는 것, 그건 인생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해도 그 권위에 의존해서 내 인생을 끌어간다는 것은 인생의 첫 출발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꾸며지는 것에는 거짓이 있는 거죠. 이미 떼거리가 모이고 하나의 가치와 하나의 이념 중에 그게 옳다고 여러 사람이 동일하게 반복할 때는 한 개인의 삶에서 그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도 사람이 모이면은 그 힘이 모이면 남을 해치게 돼 있어요. 남의 삶을 뒤흔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식을 우리가 좀 갖는 게 그 여기서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의 가이드라인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대로 자기를 옥죄에 있는 모든 것을 풀고, 이게 여기 농두, 이 콧뚜레 같은 거 자기의 탁, 아까 하면 자기의 관점,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성공 사례, 자기가 믿은 신념, 이런 것들이, 이런 걸 일단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더 쓰는 걸 내려놨을 때만에 그 길을 갈 때만이 자신의 인생을 찾고 자유로워진다. 우리는 바깥에 자기를 옥죄는 것에서 저항을 쉽게 하지만 자기 안에 있으면서 자기를 옥죄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판단도 안 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얘기해. 진짜 태평 시절이라는 건 내 마음의 평화인데 그는 내 안에 나를 옥죄는 모든 올가미들을 풀어놓고 짐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야말로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가르치면 외부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그냥 무턱대고 닦고 옳다고 그러고 동의를 그렇게 쉽게 할 문제는 아니죠. 자신에게 와닿는 거는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제 그 이야기하고 이제 본칙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칙에 보면은 승문, 지문, 연화, 미출시, 여하. 어떤 승려가 지문 스님에게 물었다. 연꽃이 물속에서 나오지 않았을 때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문 스님이 말했다. 연꽃. 즉각적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이 스님이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은 출수 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연꽃이 물속에서 나온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이 지문 스님이 연잎 이렇게 대답했어요. 뭐 이렇게 이런 거 보면 여러분이 뭔 생각을 하냐면은 황당하다거나 아니면 야 거기에 비밀의 문이 숨겨져 있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 엄청난 노하우가 여기에 뭔가 우리 마음을 풀어줄 엄청난 비밀이. 여러분 화두가 비밀의 문 여는 기술 아닙니다. 화두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스스로 이게 뭐랄까 얽혀맨 우리 안의 실타래를 그냥 한 가지 탁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응?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그 매듭을 풀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옥죄에 있는 우리 마음의 울타리를 단칼에 끊어버리는 게 쉽게 끊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요리조리 빼치게 하면서 얽히고 설킨 걸 길 따라가야 이게 지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요. 이 화두라 하니까 신비하고 우리가 모르는 무슨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까 지도문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의 길은 너무나 쉬운 길이다. 비밀의 문 열고 들어가는 그거 아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쉬운 길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너무 세상을 꼬아서 생각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책을 봅시다. 이 책은 뭐냐면 어떤 승려가 물었어요. 이 지문 스님에게 어떻게 물었냐. 연꽃이 물속에서 올라와자릴 때 그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연꽃.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러면은 물속에서 나온 다음에는 뭡니까? 연잎. 한마디로 지 마음대로 지키는 거예요. 여기에 들은 이 지문 스님의 하고 질문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아까 있는 거 똑같아요. 이 사람은 같은 것과 다른 것과 이 나누기에서 물속에 났을 때 안 났을 때 우리가 분별해서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정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스님은 지 마음대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을 완전히 벗어나는 마음의 자유로움을 그대로 그냥 쑥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질문한 사람을 지적 질문한 사람을 파탄시키는 거죠. 그 파탄함으로써 지적 질문의 무력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연잎에 숨은 은유적인 뜻이 뭘까?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고 왜 이 사람은 나온 다음에는 또 연잎이라고 그러지? 연꽃이 나오는데 왜 연잎이라고 그러지? 여기에 은유적인 뭔가 비밀의 물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적 머리 굴리기.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사들은 분별의식, 지적 판단을 그냥 그 순간에 지 마음대로 넘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적 판단으로 이루어진 글과 말을 흔히 이 선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죽은 글, 죽은 말, 사구라고 그래요. 활구란 말 거기 돼 있죠. 살아있는 말은 그럼 뭐예요? 이 사람 같이 지 마음대로 분별 판단하자고 자기 꼴리는 대로 그냥 분별 의식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 사람의 자의식이 마음대로 표현할 때 이게 활구예요. 그 말에 빠지지 않고 그 사람의 자유로운 정신을 우리가 엿봐야 되죠. 판단의 사유를 마음껏 쉽게 넘나드는 그 사람의 의식의 자유를 우리가 그걸 활구라 그래요. 그래서 나온 소리를 우리는 활구라 그래요. 그걸 다시 지적 판단에 매몰시켜가지고 말과 엄구에 빠져가 논리적으로 따지고 증거를 따지고 앞뒤에 그 논리적 정합성을 따질 때 그거는 우리는 다시 죽은 진흙탕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구에 빠진다는 거죠. 말을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볼륨 높여서 이야기해도 여러분 표정을 보면 이해될 듯 하든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그렇잖아요. 쉽습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쫄아가지고 안 할 뿐이지. 의식이 이렇게 쫄아 있어요. 예, 그런 게 이제 연꽃과 연잎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너무 이건 또 글이 좀 짧아요. 그래서 이 21치기에서는 요 지금 연꽃이 물에서 나왔는 것과 나오지 않는 것을 이 어느 성령은 계속 분별하죠. 분별의식에 사로잡혀서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별의식이 아까는 지적 질문을 했는데 지적 질문의 핵심이 뭘까요? 이분법적 사고예요. 이것과 저것, 맞는 것과 틀리는 것, 나와 너, 문제를 선과 악, 옳은 것과 그런 것 이렇게 찾고 난 이분법 이게 분별적 사고지. 올라왔을 때와 올라가지 않을 때 모든 지적 판단의 기초는 이 분별적 사고인데 특히 이분법적 사고예요. 이분법적 사고는 이것 아니면 저것 선택해야 돼요. 동시에 옳거나 동시에 부정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식활동의 기본은 어떤 한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그것과 그것 아닌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불교에서 그거를 분별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별적 사고가 바로 생각을 끌어가는 힘이 그 기본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운영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고 속에 우리가 어떤 정보와 자극을 받다가 돌리는 한 우리는 스스로의 정보의 충돌을 느끼고 인지 부조화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해결이 안 되죠. 내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얘기처럼 생각을 하지 않거나 분별적 사고를 넘나들면서 자유롭게 생각하거나 아까 뭐라 그러냐면은 어떤 분별 지금 이 지문 스님은
분별 이거 나왔을 때 연꽃이 나왔을 때는 뭐고 나오지 않을 때는 뭡니까? 라고 묻는데 그 사람의 사고에서 벗어나는 길에 자기 정신을 보여주는 거죠. 자기는 그 분별 사고를 넘어서 마음껏 말하는 거죠. 마음껏. 너도 이렇게 마음껏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냐? 그것이 사회적 인간관계와 뭐 약속이라든지 사회적 규약을 벗어나면은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하지요. 일단 그렇게 되잖아요. 자, 여기에 저 스님처럼 지 마음껏 자기 마음껏 지 마음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사람과 사람이 약속이 지켜지고 사회적 룰이 있고 인생을 어떻게 상대적으로 어울려 사는 사이에 어떻게 그게 가능할 건가?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에 일정한 의미를 지하고 이 분별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고 같이 인정을 해줘야 서로 뭐랄까 소통이 되고 서로 사회관계가 연속성이 있지 않는가? 다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 자체도 분별적 사고인데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저 같으면 뭐냐면 저도 이런 그 선불교라든지 이거 하면서 저도 논리 되게 좋아해요. 따지고 틀렸다고 지적하고 했는데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은 이게 딱 어느 수준까지는 해요. 약속도 지켜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집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뭐 아니면 할 수 없지 뭐. 안 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그럴 생각 하나도 없어요. 아, 너는 예를 들면 생각이 다르면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난 내 생각을 하다가 내 생각도 오류가 있고 저 사람 생각도 오류가 있고 서로 생각이 같은 말을 하면서 다른 생각이 밑자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정확하게 똑같고 우리 수학 문제 풀 때나 뭐 있을까 약속에 특정한 범위에서 그렇지만 같은 말 써도 생각이 다 달라요. 갈래가 다르고 조금만 가면 그래서 여러분이 가까이서 계속 말하면은 부부간에 여러분이 운전 연습하거나 같이 여행해보세요. 만날 싸우지. 적당한 거리두고 하면 다 맞아요. 안 다치니까. 그런데 똑같은 생각을 갖다가 들이파면은 다 달라요. 그런데 다르면서도 어떻게 이제까지 갖다 다를 수 있느냐고 따지게 하면 그건 싸움이죠. 우리 모두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대강 맞는 거죠. 대강 따지고 보면. 사회적 약속이나 교약이도 서로 이렇게 흐르는 흐름을 타서 물이요. 위로 안 가잖아. 아래로 하잖아. 그렇지만 물은 순간순간에 다 다르고 흐를 수밖에 없는 거지만은 물이 위로는 안 가요. 그와 같이 우리 사회적 약속이라도 일정한 큰 흐름을 우리 따르죠. 물론. 그걸 갖다가 어깃장 넣는 게 내 자유다. 그게 극단적 사고예요. 자유로운 마음은 그 흐름을 같이 가지만 생각을 주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이 남에게 강요하거나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흐름이라든지 자연의 법칙이라든지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 흐름을 타고 간다고 해서 내가 자유로운 생각을 얻지 않은 게 아니에요. 흐름 타고 가도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하고 그래도 그렇게 해도 내 마음 다치는 일이 없어요. 다만 내 마음 다치는 거는 내 생각이 내 생각 같아야 된다라고 고집할 때 이게 다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말이 같다고 할 때 대강 맞는 게 진짜 똑같은가요? 진짜 똑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대강 맞추고 사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의미는 자기 세우지요. 또 외부로부터 나의 생각을 다치게 할 때 우리가 그걸 남의 말이라고 해서 막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 생각은 남인데 왜 그렇지요? 내 마음이 아닌데 당연히 그렇죠. 그걸 내가 못 견디면 안 돼요. 요즘 이게 우리 사회에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전부 자기 생각을 고집해서 이럴 수 있느냐고 분노하고 그걸 공유하면 점점 더 경직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생각이 다 달라요. 다를 수 있고 다른 게 큰 원수도 아니고 아니 너와 나가 다른데 다를 수 있죠. 같이 사는 세상이 인간 세상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제가 그때 이 얘기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고로 소크라테스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 사회가 사람들이 견내차와 막 분노가 충만해 있어요.
그러나 전쟁 상태보다는 너무나 양호해요. 그리스 소크라테스가 있었을 때는 전쟁상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싸워서 펠로폰네소스. 이 소크라테스가 전쟁에 3번 참석했어요. 갔다 오니까 아테네가 전염병으로 쑥밭이 됐어요. 그리고 아테네의 그 당시에 민주정치라는 건 개판이에요. 요즘 말하면 페이크 뉴스. 그 다음에 선동정치. 그래가 온 나라가 막 우우 몰래가 완전 개판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지 마음껏 지 욕망대로 마음대로 짓거리고 떠드는 게 민주주의 아니다.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진짜 플라톤의 국가론이 뭐냐? 스파르타 모델이에요.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그리고 스파르타는 뭐 그것도 얘기가 긴데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여러분이 충돌하는데 민주주의가 진짜 꼽히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제할 줄 알고 스스로 이성으로 돌아갈 줄 알아야지. 지가 꼴리는 대로 지 생각대로 막 던져가 그러면 사회가 다 망가져. 그게 중우정치죠. 전부 비이성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파르타는 처음에는 스파르타 나라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스파르타 우리가 그리스의 고전 미학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리스하고 로마 보면은 신상이나 인간상 보면은 조각 그 인간의 신체적 아름다움은 진짜 막 잘 만들었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리스에서 오는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그래서 그리스의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잘생긴 놈이 착착 빠진 놈을 모델로 해가지고 그거 표준화 시켜가지고 그런 놈은 인물도 잘생기고 생각도 좋아. 그런 말인 줄 알아요. 전혀 아니에요. 맥락을 보니까 이 스파르타는 전사들이 옛날에 고대에는 지배층이 전부 전사예요. 우리 동양에서 선비 사자 쓰잖아요. 이 사가 뭐예요? 군사예요. 군사. 요즘 제가 춘추 전국 얘기를 보고 특히 4권 5사권에는 그 정자산이 얘기인데 약속이거든요. 요즘 우리나라 상황 똑같아요. 주변에 마구 강대국이에요. 위에 진나라 밑에 초나라 막 지금 오나라 부상하지 제나라 진나라는 아직도 서쪽에 있는 진나라는 아주 안 나오고 그 한가운데 정자산이 있어요. 공자가 정자산 굉장히 좋아하지. 공자보다 한 세대 바로 앞이에요. 이 정자산이 외교가예요. 약소국 예국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딱 고슴도치 전략을 해요. 나무를 깡그렇게 달려요. 그럼 못 건드려요. 그래서 약소국이 살아날 수 있는 그 방법을 터득을 하는 건데 어떻든 고대에는 전부 전사인데 나중에 이게 이제 전사는 처음에 귀족들이 왜냐하면 무기를 지가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어요. 나중에 이게 이제 전쟁이 달라지는데 전국시대 가면 일반 농민들을 다 끌어와가 전사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싸우는 무장을 한 군인들이 서양이나 동양이나 귀족 계급이었거든요. 중세 이런 기사들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농민들 일반 백성이 전사로 편입돼 가지고 이제 그 귀족 계급이 바뀌었는데 문사로 바뀌었는 거예요. 그게 전국시대에 일어나요. 그때 선비사 이 글 가지고 지배권을 유지를 해 나가기 시작하는 게 사예요. 참고로 이제 그건 얘기하고 그리스에도 이 전사들이 이 일당백 왜냐하면 밑에 전쟁이가 진 놈을 다 노예로 끌어가게 되고 다스리게 노예수가 밑에 깔려 있는 놈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란하면 이렇게 자기가 무장력을 엄청나게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처절한 이 무장 능력하고 신체 단련을 해서 아주 훌륭한 전사를 해요. 여러분 영화 뭐 300 하는데 이제 그런 건데 페르시아하고 물론 전쟁이지만 이 페르시아 전사들의 신체 단련은 막강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신체 단련을 하는데 내가 요즘 운동을 제가 하면서 지금 그런 거 보고 놀라는 게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닿는 거는 스파르타에서 나온 얘기더라고. 거의 그 맥락을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 그냥 타고난 몸매 좋은 사람이 이쁜 게 아니고 신체 아름다움은 단련한 근육이 튀어나왔을 때만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운동하지 않는 건 아름다운 게 육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근력 운동을 하면은
이 근력이 살아나가지고 수많은 근육이 살아나요. 거의 빌드업 하죠. 그 운동을 하시면 이제 연세 들면 운동하는데 힘들잖아요. 모든 운동은 힘들어요. 그래 귀찮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체 단련해서 빌드업, 막 신체가 아름다운 근육이 톡톡톡톡 튀어나올 때 이게 만들어진 근육이 야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근육 운동을 하면서 만들어진 근육 할 때 뭘 짜면 끝까지 자기 신체를 참아야 돼. 정신적으로 참아야 돼. 정신 단련이 같이 가는 거예요. 정신 단련을 같이 가지 않은 거는 신체 단련이 안 돼요. 그래서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냥 관상 좋은 잘생긴 사람이 정신도 아주 멋있더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관상학적 관점이 아니라 노력하고 훈련하고 단련한 몸의 아름다움과 그 단련 과정에서 익숙해지고 단련된 정신이 바로 인간이 훌륭해지는 거다. 그런 얘기. 왜 그 얘기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예. 지금 자비 원점으로 돌아가면은 아까 측에서는 제가 오늘 첫 강의의 그 출발점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침의 원론은 우리 삶의 마음속에 일어난 갈등, 우리 고라 그래요. 요즘 말하면 인지부조화. 이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마음이 돌아가는 구조는 결국은 생각 방식은 분별적 사고고 들어있는 이 자료는 지식이, 경험이, 기억이에요. 이 자료가 많고 분별적 사고를 돌리는 한 내부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갈등은 구조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스스로 안에서 발생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말하자면 분별적 사고를 넘고 정보와 지식을 하찮게 여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건 자기 안에 내재된 지식의 틀, 사고방식의 틀을 깨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걸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무력화시키고 그거 별거 아니다. 그리고 설계를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껏 편집을 해서 내 마음에 가는 길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갈 때 이걸 활구라 그러고 짜여진 틀을 따라가고 거기에 규정된 의미를 따라가고 지적 판단하는 걸 사구라 그래요. 이 앞에 거는 그 지식보다도 깨달음을 얘기했다면 이거는 그보다 또 전문적으로 분별적 사고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도 결국 쉬운 거예요. 분별적 사고는 그러니까 판단을 혐간택 판단을 안 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답이에요. 여기에 이제 평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에 연꽃이 물에서 나왔을 때와 나오지 않았을 때가 같은가 다른가. 이게 질문의 요점이에요. 이 질문하는 사람은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이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과 저것이 같은가 다른가. 우리가 어떤 생각을 돌릴 때 생각을 돌리는 이 틀에 가장 아는 게 둘이 같은가 다른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분별사고의 기본이에요. 이 프레임에 들어가 정보를 처리하면은 안쪽에서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기도 그러죠. 만약 같다고 한다 그러면 불성을 예배하고 진열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고 만약 다르다고 한다면 마음과 대상을 구분하는 데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뭐 이 말을 읽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여러분 이해는 못하더라도 행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이 어떤 딜레마에 빠졌을 때 이것이나 판단해야 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난 몰라.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되잖아요. 아니 난 몰라. 그걸 안 하고 나는 그걸 판단해야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판단할 때도 할 경우에도 난 내 생각은 일단은 지금 그래. 근데 내 생각이 정말 그게 절대적으로 맞다고는 아니고 내 지금 상식은 그렇게 하는데 난 거기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 하고 필요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마음을 자유롭게 가지면 돼요. 보통 판단을 하는 경우에 자기를 다 걸게 해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 가치, 자기 존재를 다 걸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판단은 내 수많은 것 등에 일시적으로 내가 그냥 불쑥 던지는 한마디에 불과하지
그 말이 나의 전부가 아니에요. 내 존재를 뭐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도 아니고 내 말이 틀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판단하게 골라. 어떨 때는 좀 판단하고 판단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어떨 때는 아니 난 몰라. 몰라라는 거 아니 난 머리 아파. 난 그거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반복했잖아. 이 지적 판단에서 가장 좋은 정치적 태도가 뭐냐. I don't know. 승선 스님이 그랬잖아요. 난 몰라. 이 몰라라는 게 마음을 그렇게 평화롭게 해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건 쪽팔려가지고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우리 정신이 가는 제일 알갱이가 뭐냐? 정신이 움직이면 그 핵심이 뭐냐? 뭘 알려고 하는 거예요. 지에 지. 그 지를 추구하는데 지가 자꾸 덜컹덜컹 앞과 뒤가 안 맞고 덜컹덜컹 사고나 그게 인지 부조화잖아요. 정신이 돌아가면은 정신이 지향하는 그 핵심 그 운행 방법은 뭘 자꾸 안락하는 거예요. 안락하는데 우리가 그 아는 틀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 지적 판단, 논리적 판단이. 이게 우리가 사회적 인류가 역사적으로 하면서 이게 통용되게 사회생활 하도록 인류가 개발해가 적당하게 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절대적인 거 아니죠. 사실은 그런 틀이 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논리 형식과 논리적 모습을 알고 사나요? 그거 아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그거 따라가는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그런데 교과서와 이 강요하는 건 전부 그거라고 강요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거 아무 관계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얼마든지 잘 살아요. 내가 논리적 판단 형식이 뭔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식 논리학이 뭔지 증거를 어떻게 되는지 난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거의 99%잖아요. 알아야서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특수한 예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사람답게 살고 이 사회에 적응한다는 이상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긴장해 하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제가 요즘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제가 고백하기에 제가 이 동양 철학 어려운 거 뭐 벽암록도 하고 강의하니까 제일 어려운 거 하니까 제가 철학 교수도 하니까 자부심을 가졌어요. 유튜브 세상 가니까 진짜 쪼다더라고요. 제가. 별 볼 일 없더라고. 진짜 일곡지사 한 귀퉁이 하나 알아가지고는 스스로 기고만장한 거예요. 세상이 넓은 지식이 세상에 고수가 그렇게 많더라고. 진짜 쪽팔려. 그러니까 당연히 난 몰라요. 모르니까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다 재밌어. 내가 이거 왜 몰랐던가 이거 알았어야 되는데 그때 공부를 안 했대. 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 살았는데. 그러니까 자신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길은 너무 쉬운데 우리가 너무 스스로를 수고롭게 막 몰아붙였어요. 우리를 못 살게 굴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진짜 못됐어요. 독재자보다 더해.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쓸데없고 남의 생각 담아가지고 요즘 그래요. 자기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해요? 목숨 걸어놔요 다들.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바깥의 문제예요. 내 자신이 행복하고 내 자신이 평화롭게 사는 게 이게 최고잖아요. 그것도 할 줄 모르면서 남의 문제를 내가지고 내 스스로를 갖다가 인지 부조화에 막 극단으로 몰고 가요. 그거 왜 그렇게 불편하게 해요?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게 오늘 이제 그 중요한 게 몇 가지만 덧붙이고 마치겠습니다만은 이런 말이 있어요. 평창에. 그대가 모든 법을 주물지언정 막 주물럭거리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다른 걸 주물러도 당신이 외부로부터 주물럭키지 말라. 그 아주 멋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갖다 본분상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는 처음에 쟤도 그랬잖아.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세상은 홀로 가는 고독한 우주 여행길이다. 그런데 거기에
남이 성공한 표준이 왜 내 삶의 지침이 되고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돼요. 전혀 입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내 능력도 다르고 취향도 다른데, 성공한 사람의 모델이 내 인생의 지침이 되어야 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 꼬아지죠. 왜냐하면 나의 표준이 남의 가는 길을 내인데 강요대가 나를 비틀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스스로 참고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뭔가 진리가 바깥에 있고 절대적이다라는데 내가 거기서 그걸 따라야 마치 인생이 성공한 길이다. 그런 생각할 때 이미 인생은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해서 제가 쓴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에는, 선수행에는 그래요. 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진리의 길로 가는 길은 여기에 지금 제가 설명하는데 격외구라는 말을 써요. 격외, 선이라는 거. 규격 밖을 벗어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발상의 전환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패턴화된 것, 길 따라가는 길. 예를 들면 불교에도 수많은 수행의 길이 있어요. 이거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다음에 이거 선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호흡부터 뭐 명상선을 막 다 해서 만들었어요. 선의 정신은 그런 것이 전부 말짱 거짓말이다 잘못됐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 길을 가서 훌륭하게 자기 경험으로 훌륭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표준이 되고 또 다른 틀이 돼가지고 내인데 왔을 때 내 삶을 그렇게 간다고 내가 성공한다라고 그렇게 너무 확신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어진 길은 표준화된 거거든요. 내 길은 규격 밖의 길이에요. 나의 길이란 걸 만들어 간다는 생각할 때 표준화된 길, 수행의 절차와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규격화된 것에 내가 따라가면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 위험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길은 얼마든지 있어요. 늦지도 않았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듯이 시간의 길도 시간이라는 건 무한대예요. 하여튼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은 백장 스님이 이것과 관련된 평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불성의 의미를 알고자 한다면은 상황 속에 일어났던 인연을 살펴보도록 하라.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인연을 보라. 이게 우리가 흔히 그 말을 뭐라고 얘기하면 시절 인연이라고 해요. 자, 지금 그 앞측도 그렇고 요측도 그렇죠. 특히 이 측, 요 21칙은 뭐냐면은 어느 승려가 연꽃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연꽃이 물속에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연꽃. 연꽃이 나온 후에는 뭐냐? 연잎.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답이 자 질문하는 사람은 연꽃학과 관련돼 했죠. 답하는 사람도 연꽃과 관련돼서 답했죠. 요게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걸 빗나가 그 사람의 마음속의 흐름 속에서 딱 들어가가 얘기해야 이게 가르침이지. 이 사람은 이야기인데 덩 떨어 자기 평소에 생각을 덩 떨어지면 그건 인연이 안 맞는 거 시절 인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서 말의 한계를 깨우치고 글 속에서 글의 한계를 깨우치고 인연 속에서 인연의 한계를 넘어서는 게 깨달음이지 그런 그 상황을 벗어나서 엉뚱하게 다른 걸 끄고 하면 이게 허황된 거예요. 항상 흐름 속에서 그 계기 속에서 질문과 답.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이렇게 답해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내가 왜 말을 하는가? 너가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말을 만들었지 내가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뭐라 그럴까 출렁이는 파도 같아. 어떤 사람이 고요한 내 마음에 말로 질문을 했어. 말이 툭 들어서 그러면 그것이 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내 마음을 갖다가 탁 때렸어. 그러면 나도 그게 툭 쳤을 때 나도 마음이 일렁이잖아. 내 나름 방식이 춤을 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잎이 물속에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 뭐냐 하고 탁 때렸어. 그러니까 이 지문스님은 그 툭 때는 그 자극을 받아가 그 파도의 흐름에 따라서 연꽃하고 논리적인 것에 그 답을 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그 계기를 타고 자유로운 마음을 해줬을 때 이게
바로 화두가 되는 거고 이게 인연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엉뚱한 얘기하면 안 돼요. 거기다 견성성불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은 그 흐름에 주고받는 사이에서 대체로 화두의 그 선사들이 가르침은 시절 인연을 타고 이루어질 때 그게 적확성이 있고 상황에 맞고 설득력이 있다. 그 말씀을 드려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운문 스님 이 뒤에 여기 비슷한 질문이 많아요. 자, 연꽃이 물속에서 나오지 않았을 때는 무엇입니까? 나온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이와 같은 질문이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어떤 스님이 영훈 스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합니까? 그런 다음에 그러면 세상에 태어난 다음에는 어떠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것도 유명한 있잖아요. 부모 미생전의 이야기. 부모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는 나란 존재는 뭡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 있어요. 태어난 다음엔 또 뭡니까? 이렇게 이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 질문의 문제는 뭐 있어요? 분별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질문자의 분별 의식. 그러면 답은 어떻게 해요? 이 흐름을 타고 가면 그 흐름을 타고 자유롭게 분별의 사고를 벗어난 말을 그때 자기 생각대로 멋있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예를 내가 들어줄게요. 이 지문 스님의 다른 말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어떤 사람이 무엇이 반야입니까? 그러니까 지문 스님이 뭐라냐? 반야 물었잖아요. 조개가 밝은 달빛을 받아 진주를 만든다. 이렇게 대답해요. 반야가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조개가 밝은 달빛을 만다 진주를 만든다. 이게 그러니까 이때 뭐냐면 반야가 이러이러하고 지적 달만하는 게 아니고 그 질문을 받자 그 질문에 맞춰 가지고 반야의 마음을 낸 거예요. 그 반야의 마음을 낸 것이 자기는 그때 조개를 보였는가 봐요. 아니면 뭐 평소에 조개가 밝은 달빛 진주를 만든다. 이게 반야의 정신을 부리는 거죠. 이게 활구예요. 그러니까 반야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반야의 마음을 보여주는 이런 그 마음을 쓰는 것이 바로 반야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또 어떤 질문을 얘기해요. 어떤 것이 반야의 작용입니까? 그러면 분별사경이라는 반야는 본체고 반야의 작용은 이러고 우리가 작용과 본체의 분별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은 딱 반야의 작용을 보내있어요. 토끼가 달빛을 받아 새끼를 뱄다. 이게 반야의 작용이에요. 그거 따져 물을 필요 없어요. 자유로운 정신의 시적 구상, 자기 마음의 자유로움을 터하는 게 이 마음의 반야의 작용을 말로서 엉굴어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야의 작용을 죽은 언어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정신을 언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반야의 작용하는 마음은 이렇게 말하는 게 반야의 작용이다. 이거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지문 스님이 무엇이 연꽃이 물속에서 나지 않았을 때 무엇입니까? 나온 다음에 무엇입니까? 이런 분별의 사고를 넘어서는 게 뭐냐? 그 연꽃을 통해 가지고 자유로운 마음을 반야심 비슷하게 자유로운 깨달음의 마음을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그 아무 분가 자기가 그냥 연꽃, 연잎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로운 걸리지 않는 분별의 경계가 없는 자유로운 마음을 그대로 툭툭 던지는 활구죠.